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정오입니다. 이제 4.7 선거 4.7 선거가 끝난 후 8일이 지났는데 이 8일 사이에 한국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동안에 철통 같았던 문재인 지지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분은 이 정권 안에 있던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조국 등 이 강성 문재인 지지 세력은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여론의 변화죠. 여론이 변화하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독한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론이란 것은 비단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독재자들도 여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제 금투사로 떨어집니다. 한때 유명한 장군이. 그래서 러셀 크로우를 죽이려고 했던 코모도스 황제가 보는 앞에서 금투 시합을 해가지고 아주 영웅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살아남은 러셀 크로우를 코모도스 황제가 죽일 거냐 살릴 거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러셀 크로우 편을 듭니다. 워낙 잘 싸우니까 살려라 살려라고 하니까 코모두스 황제도 살려줍니다. 여론이 무서운 거죠. 로마 황제도 여론에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사이 문재인 세력 안에서의 논쟁의 초점 하나는 흔히 대깨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맹종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재인 맹종파가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으로 책임이 몰립니다. 책임이 전가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쪽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징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말해지면서 친문 성향의 이 황교익이라는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매우 그쪽 동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 중에 온라인에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황교익 씨, 푸드 칼럼니스트라고 불리는 이분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욕설을 한다는 것이다. 태극기 부대의 욕설보다 더 심하다. 일베 수준의 반인륜적인 욕설도 한다. 이건 조금 일베가 반인륜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편입니다.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대상에게 직접 메시지나 메일을 보낸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래 되면은 이거 신변을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공격 대상과 관련이 있는 조직, 단체, 기업 등에도 전화를 하여 욕설의 항의를 한다. 그리고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 포화를 안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 이게 피하게 되는 거죠. 조직적으로, 악질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문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존재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드러났었고 그때도 이미 이런 말이 돌았다. 문파가 최종에는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요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문파가 결국은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문재인 맹종파가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문파는 문재인의 이름으로 욕설을 하는 집단이다. 양념의 비판이나 비난 수준이 아니다.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일배 수준이다.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안다. 내버려 두면 이들이 문재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죽일 것이다. 문파를 조직하고 이용한 자들은 이들을 해체하는 방법도 알 것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개싸움을 하는 데라고 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그 선을 한참 넘었다. 당장에 해체시켜야 한다. 문파가 결국은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반인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어디 진중권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쓴 글을 연상케 하는데 아주 정보가 많습니다. 그 안에 내부 상황을, 요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딱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척건이 결국은 권력자를 죽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죽인다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죽인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바로 조국, 추미애 이런 대깨문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은 왜 그렇습니까?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항구 등 친박 충성파 때문에 친박 비박이 서로 이간질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더 처량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몰락할 때 친박 세력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박 세력 다 도망갔어요. 그건 뭐냐? 문재인이 몰락할 때 여기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도 척건 중에 척건인 차지철의 아주 여기 반인륜적이라고 했는데 차지철은 반인륜적이라기보다는 이 안하무인의 행동에 분노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6 사건 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 사건의 주범은 김재규를 약 올린 차지철이고 김재규는 종범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의 몰락도 최측근인 이기붕과 그를 둘러싼 이 일파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기붕을 무리하게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했다가 결국은 그 피해를 몽땅 이승만 대통령이 당하고 이기붕 일족은 집단 자살하는 이런 비극을 연출했던 그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문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적중 가능성이 저는 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척건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부하는 척건입니다. 아부하는 척건이 있으면은 충신들이 다가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파가 결국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을 죽일 것이다. 감사합니다.